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0일입니다. 국힘 당권 주자인 원희룡 씨, 뉴시스가 늦지막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1차 비대위는 완전 실패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1차 비대위는 완전 실패했다. 당이 쪼개져서는 안 된다. 당이 쪼개지도록 편파적인 어떤 팬덤을 만들고 한 한동훈에 대한 비판입니다. 한동훈의 팬덤은 지금 확실히 이재명의 팬덤과 유사성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저의 이 사이트에도 댓글 부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침입이 잦고 아주 유쾌하지 못한 댓글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부대원이 그 부대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어저께 차기 당대표 선거하고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의 1차 비대위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이번은 특비대위, 특별비대위는 경험이 많은 원희룡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우리 당 정치의 순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 후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시스하고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총선을 승리해서 정상적인 당 지도부로 가는 게 아니라 비대위의 총선 참패로 인해서 특비대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죄송합니다.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1차 비대위가 실패했기 때문에 특비대위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 후보는 이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들이 당대표에게 원하는 것은 총선 패배의 무기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부분, 바로 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로 당이 절대로 쪼개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측에서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 안 되면 당이 쪼개진다. 이런 엄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쓸개 빠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당이 100% 한동훈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 지금 당권 주자들 나온 사람들이 한동훈이 극히 우수하고 나머지 세 사람이 멍청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나머지 세 사람들이 모두 다 빼어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한동훈보다는 빠지지 않는 제1검, 조선 제1검은 못 되지만 조선 제1검이란 거는 검사는 아니지만 세 사람 모두가 다 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상현 지금 5선 의원 됐습니다. 홀로 인천 미추홀에서 홀로 서기를 하면서 떨어져서 무소속으로도 들어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홀로 우뚝 선 그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경원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아주 똑똑하죠. 네. 자, 원희룡이 한동훈에 모자란 것이 미처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한동훈에 모자란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 키가 한동훈보다 적은 것 빼놓고는 다른 부분은 모두 월등합니다.
네. 그도 검사 출신입니다. 네. 다만 검사를 오래 하지 않고, 한 4년,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가장 좋다는, 한동훈 측은 항상 한동훈이 가장 머리가 좋다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희룡은 머리 좋다는 걸 절대 내세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객관적인 징표가 있습니다. 전국 학력고사에서 제주도 촌에, 예?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 대한민국에 수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서울 법대도 전교 수석했습니다. 사법시험도 전교 수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키가 한동훈보다 적다. 이거 외에는 원희룡은 한동훈보다 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관만 한 줄 아십니까?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당내 사무총장도 하고 안 한 게 없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 분들은 말이죠. 한동훈을 좀 우습게 생각들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나 그분들은 절대 우습게 생각 안 하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면에서 보면 이 세 분들이 인성들이 다 좋다. 한동훈의 인성은 어떨까? 인성 얘기하기 전에 20여 년간을 자기를 보살펴주고 그렇게 형 동생으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서로 잘 지냈던 대통령 국가원수를 배반한 사람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반과 배덕과 배신의 논리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국 가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지금은 가장 유리한 사람 대세론이라고 그러죠. 한동훈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은 좀 더 깊은 책임당원들은 이 당에 대한 깊은 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이라든가 또는 일반인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또 왜 누가 될지 모르느냐. 원희룡이가 가장 그 다음 유력하다고 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원희룡도 나경원도 윤석열도 다 의외성을 가진 인물들이다. 이 점을 한동훈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문자를 갖다 무시했다는 이른바 일십 논란, 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를 사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인터뷰에서 내놨습니다. 젠틀맨십을 유지하겠다는 바로 그의 뜻입니다. 예, 저급한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 자기는 합리적인 사실을 갖다 팩트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자기가 이상하게 몰렸다 이런 뜻이겠죠. 진중권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희룡아, 가짜는 사기치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중권이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진중권이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걸 무릅쓰고 한동훈을 응원했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진중권 말이 바로 사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은 중권아, 가짜는 사기치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 하고 옹호하는 거 끝내라. 이렇게 원희룡이가 얘기를 할 만합니다. 왜? 문자 5개 까니까 원희룡 말이 100%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중권이가 희룡아, 가짜는 사기치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한 말이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진중권이가 해외여행하면서 사기까지 쳤습니다. 누구한테 사기를 쳤으면 대한민국 국민한테. 왜?
원희룡이가 사기치고 있다고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매도가 됐죠. 1심 논란. 근데 알고 봤더니 문자 딱 까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그 5개 문자에 여기저기에 다 숨어 있어요. 한동훈 제발 좀 나한테 결단 내달라. 나 하란 대로 하겠다. 하란 대로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진중권이가 원희룡 씨한테 희룡아 가짜는 사기치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평론계나 한다는 진중권 씨가 이건 완전히 원희룡에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진중권은 이 사회에서 얼굴 들고 못 나섭니다. 왜? 희룡아 가짜는 사기치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고 했으니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아니 대선 주자도 아니고 당 대표 주자를 하는데 한동훈을 위해서 이렇게 사기까지 치는 진중권을 보니까 진중권이야말로 사기꾼이 돼버렸습니다. 네. 왜? 멀쩡한 원희룡을 갖다가 사기꾼으로 몰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중권이가 말을 아주 참 멋들어지게 색칠을 했는데 김 여사 문자 1심 논란에 대해서 감히 영부인까지 수렁으로 끌어들이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원희룡 말이 다 100% 맞았고 진중권 말은 100%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진중권은 김 여사가 사과 안 하려 했다. 근데 왜 원희룡은 사과 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국민 여러분 이제 5편 읽어보니까 진중권이가 사기친 걸 이제 알겠죠. 자기가 사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희룡아 가짜는 사기치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하고 끝내라 이렇게 말했으니 말이죠. 한동훈을 위해서 충성심을 이토록 발휘한 진중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 사람은 당원도 아닌데 정의당원인데 정의당원에서 이제 탈당을 했다는 설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여기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씨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기로 했다. 제가 말을 자꾸 하면 또 커진다. 또 진중권이 같은 유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커진다. 선관위의 간곡한 요청에 일단 협조하는 게 먼저다. 말만 하겠다.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는 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한동훈 비판을 일체 중지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역시 똑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이지만 원희룡은 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모습 좋습니다. 뭐 젠틀맨이 따로 있습니까? 뭐 이럴 때 한번 이 세 분들은 젠틀맨십 또 여성 젠틀맨십 젠틀워먼십 이렇게 보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희룡 이 후보는 당원들에 대한 도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용히 요즘 어저께 토론장에서도 그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아주 삼가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만 질문하고 넘어갔습니다. 정책적인. 다른 부분은 일체 건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그 똑똑한 원희룡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공격이 없나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원희룡을 아는 사람들은 잘 참았다. 그러면서 혼자 정책적인 이런 부분으로서 대안 제시를 하는 것 참 좋다. 이렇게
갈렸습니다. 이 원희룡은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더니 2년 3년 뒤에 대선 이야기보다 당장 2, 3개월 뒤에 당의 사정이 어떨지 걱정돼서 출마한 것이다. 이러면서 당이 살아야 그 다음 얘기도 연속될 수 있지 않느냐. 당이 사느냐 죽느냐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문일답을 했는데 중요 부분만 골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뉴시스 인터뷰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 산무 후보로 등으로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올바른 선택을 위한 바로알기, 알려진 것에 대한 검증,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검증은 필수다. 자기의 비전과 역량을 국민과 당원에게 제시했을 때는 그걸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주어지는 모든 질문, 공격에 대해서 성실하게 풀어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논란과 관련한 후보의 사과를 주장했다. 한 후보의 사과를 주장했다. 당 선관위 권고가 있었다. 자제. 더 이상 언급은 자제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례대표 사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더 이상 언급 안 하기로 했다. 제가 말을 자꾸 하면 또 커진다. 선관위의 간곡한 요청에 일단 협조하는 게 먼저라는 말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권 주장한 공방이 자해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나왔다. 현재 무기력에서 벗어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나왔다. 경쟁을 하다 보면 과열되게 돼 있다. 그런데 옆에서 걱정을 하면 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네.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내 선거다. 검증을 해야 하지만 그 방식이 서로 낙인 찍기 흠집 내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되는 부분들을 벗어나야 한다. 당원과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캠프도 서로 과열되고 방법 면에서도 그래서 후유증이 지나치게 큰 부분들은 우리부터 조금 숨고르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차기 당대표에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하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건 총선 패배의 무기력과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 부분이다. 우선 첫째로 당이 절대로 쪼개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당과 정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잘 막아놔야 된다. 궁극적으로 민생과 국정 성과를 올려서 우리가 만든 정권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것을 회복하는 걸 바라고 있다. 당원들은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한다. 저는 당을 잘 알고 당과 국정 경험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희룡이 왜 당대표가 돼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의 위중한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을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고 있다. 지금은 비상한 위기에 대응할 비상한 지도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비대위가 총선을 승리해서 정상적인 당 지도부로 가는 게 아니라 비대위의 총선 참패로 인해서 비비대위, 비대위의 비대위, 그러니까 특비대위가 특별비대위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됐다. 1차 비대위로 실패했기 때문에 2차 특별비대위로 경험이 많은 재개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한 것이고 그게 정치의 순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의 말은 조금 첨삭을 하자면 말이죠. 패배, 2, 3개월 전에 참패를 한 역사상 없는 선거 참패를 한 이 한동훈이가 인기가 좋다고 셀카 인기가 좋다고
당대표가 꼭 돼야 되는 것, 이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심, 즉 선거인단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면을 우리가 파고들어 본다면 아마 상당한 변화량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속에 숨어있는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후보에게 여론조사상 밀리고 있다는데 당원들 마음이 바뀌는 걸 체감하고 있다. 계속 민생의 어려움을 짚고 민심과 당원들의 마음을 받들며 최선을 다하면 민심을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후보는 최상병 특검 대안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불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특검이냐. 에? 불법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 의심이 해소가 안 된다고 그래야 그때가 특검을 하는 것이지, 범죄가 성립 안 된다는데 무슨 특검이란 말이냐 하고 쌍심지를 켰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특검 당론을 배치하고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철수는 벌써 제명하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동훈에 대해서는 제명하라 소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한동훈은 지금 아직 초보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으로 보면 초보 당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실수했나 보다, 모르고 그랬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당원들이 치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의 출발이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 도전할 생각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2년 3년 뒤에 대선 이야기를 보다 당장 2, 3개월 뒤에 당의 사정이 어찌 될지 걱정돼서 출마한 거다. 원래 이분은 출마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6월 한 20일 지나서, 아니 6월 20일이 아니고 한 6월 한 10일 정도, 그때쯤 아마 이 양반이 6월 15일 가까이 돼가지고 6월 중순경에 이분은 원희룡 씨는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가장 늦게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2, 3년 대선 이야기보다 당장 2, 3개월이 당의 사정이 어찌 될지 걱정돼서 출마했다. 100일 계획 세우고 일단 당이 살아야 그 다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피해 나갔습니다. 대선 문제는 그렇게 피해 나갔습니다. 하기야 지금 무슨 대선입니까? 지금 무슨 대선입니까? 그죠? 원희룡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대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